여러분, 제가 목동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만난 등급이 몇 등급인 줄 아세요? 바로 3, 4등급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정말 애매한 게 대형 학원이나 1타 강사 인강들이면 죄다 1등급이 목표잖아요. 우리 학원 2등급 목표다 그럼 엄마들이 누가 좋아해? 근데 문제는 원래 잘하는 애들 100점 맞게 해주는 강의 100날 들어봐야 이 구간 친구들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과외를 많이 찾는 거거든요. 사실 모든 등급 중에 성적 올리기가 제일 힘든 게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2등급 달성 못하고 있는 이유 3가지 배우실 수 있고 하루 3시간 투자해서 3주 만에 2등급 직행하는 방법 배워가실 수가 있어요. 학원 인강에서는 절대 안 알려주는 3가지니까 나중에 발견하고 후회하지 말고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단어 외우고 문장 해석 열심히 하잖아요. 정점에 그들의 활동들과 영향력의 정점에 수도원들은 지적인 리더십을 제공했다. 교회와 정부의 기관들과 혁신. 이 화면 정지해놓고 한번 해석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재보고 오세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험장에서는요. 아까 봤던 문장의 한 5배 정도가 한 지문에 있는 거고 선택지까지 봐야 되다 보니까 아까 방식으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 해석은 되는데 문단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충분하면 할 수 있긴 있어. 근데 시간이 오버가 된다면 시험장에서 못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통으로 보는 눈이 부족한 거예요. 5등급 이하는 노베이스라서 기초만 쌓으면 금방 올라가요. 근데 3, 4에서 2를 제일 못 가요. 왜냐면 자기 문제가 뭔지 제일 몰라요. 단어도 어느 정도 알겠고 해석도 되긴 되는데 문제 푸는 게 힘든 거거든요. 시험장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입니다. 시간을 잘 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시간. 요리로 치면 재료 준비 다 해놨어. 근데 막 순서가 이상해. 엉뚱한 결과물 나오는 거거든요. 단어 대충 알아. 해석도 되긴 되는데 그래서 조합해서 답을 골라야 되는데 마지막에 삐끗하는 거죠. 이 영상은 3, 4등급 친구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85점 이상이다 하는 친구들은 나가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만의 영어 유어진입니다. 오늘은 가장 빠르게 2등급 만드는 수능 영어 공부법 소개해드릴게요. 쌤도 영어 유치원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고생하면서 어렵게 배운 케이스거든요. 제가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고생했던 경험과 또 수년간 고등학생들 지도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오늘 풀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좀 아까워요. 왜냐면 너네들은 방에서 편하게 듣잖아요. 저는 진짜 고생 많이 하면서 배운 내용이기도 하고 전문성도 더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소중히 들어주세요. 자, 지금 2등급 못 가고 있는 친구들 문제 3가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3, 4등급이라면 듣기랑 쉬운 문제 다 맞추는 수준인 건데 2등급이 안 된다는 건 다음 유형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다잖아요. 1, 2등급 못 가는 친구들은 얘네들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전략을 나눠서 유형별로 접근 방법을 계획하고 그대로 움직여야 돼. 사람마다 어렵게 느끼는 유형이 다 달라요. 근데 주제 제목은 꼭 잡고 가셔야 되고 이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보통 빈 순서삽입 3점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어휘가 더 어려워요. 순서삽입이 좀 더 편해요 라는 친구도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 어렵다 이런 얘기 남의 얘기 듣지 말고 내가 어떤 걸 공략해서 풀지를 미리 정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70분 사용설명서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70분 사용설명서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70분 사용설명서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3등급 이하 친구들은 이 연습을 평소에 하질 않더라고요. 기출문제 풀긴 풀어. 근데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른다. 여러분 맨날 스터디 플래너 쓰잖아요. 근데 막상 시험장 들어가면 지난주에 단어 100개 외우기 잘했으니까 나는 이번 시험 잘 볼 거야. 지난달에 문법 벼락치기 완성반 끝났으니까 시험 잘 볼 거야. 이렇게 돼요? 아니죠. 70분 시작했어. 듣기 방송 나올 때 어디로 가? 그 다음에 첫 페이지는 어디 풀어? 아씨 막혔어. 멘붕 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별표 치고 뒤로 갔다 마지막에 다시 와. 순서삽입 원래 풀려 했는데 너무 어려워. 그럼 대신 빈칸을 2문제 도전하자. 이런 대처 전략들이 필요한 거예요. 업무로 치면 업무 프로토콜이 필요한 거죠. 그냥 자기 실력 체크만 하고 끝날 거면 기출문제 푸는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까 요리 비유로 치면 내가 내일 떡볶이 만들기 대회 나갈 거야. 그래서 마켓컬리에서 막 비싼 양파 사놨어요. 신선하게 보관도 잘했어요. 근데 떡볶이 만들어야 되는데 칼로 어떻게 썰고 어느 타이밍에 넣고 이거 안 해본 거예요. 막상 도마 위에 놨어. 썰려고 해. 근데 갑자기 눈이 막 아파. 위생장갑도 안 꼈네. 어떡해? 당황해. 막 그 다음에 다른 재료 어딨지? 눈에 안 보여. 그때부터 스텝 꼬이고 물은 끓고 요리 시간 끝나가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레시피를 미리 만들어 보고 그에 따른 행동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반복하면서 몸에 체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침표를 찾으셔야 됩니다. 아까 주제 제목 문제는 꼭 잡고 가셔야 된다고 했죠? 이거 푸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 평소에는 그냥 편하게 푸는 것도 시험장에서 막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이게 왜 그러냐면 콜티솔 레벨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 그냥 편하게 해. 뭐 어떻게 마음 편해지는데? 카페인 엄청 먹고 나서 난 숙면에 취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잠이 와요? 아니죠. 멜라토닌 호르몬 먼저 먹어야지. 똑같아. 뭔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시야를 넓히게 해줄 물리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듣기 끝나고 첫 페이지 여기가 거의 당락을 가르잖아요. 멘붕이 보통 여기에서 온다고. 어떻게 해야 돼? 숨을 고르면서 마침표에 체크를 해주세요. 마침표에 체크를 해주세요. 마침표에 체크를 해주세요. 특히 어려운 23번과 24번 한 5초밖에 안 걸려요. 마침표에 다 체크하면서 심호흡을 가다듬는 거죠. 그리고 주어 동사 하면서 점프업을 해주세요. 첫 문장은 꼭 읽고 키워드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볼게요. 수도원들은 동력이었다. 중세시대의 동력이었다. 딱 봐도 수도원. 너는 밑에 항상 참고하는 습관을 들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처음에 해석해본 문장 기억나요? 그게 나오네요. 근데 주어 동사는 여기 있으니까 앞대가리 다 날리고 이렇게만 파악을 하면 되겠네요. 수도원들은 지적인 리더십을 제공했다. 이 정도까지 마침표 넘어가서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했는데 뒤에 좀 궁금한데 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while은 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니까 이런 걸 바로 시그널 포인트라고 하죠. 겉보기에 표면상
스스로 부여된 고립을 준수하면서 넘어가고 수도원들이 의도가 되었기 때문에 기능하도록 의도가 되었대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장소로서 기능하도록 의도가 되었구나. 종교적인 기도와 칭송이 놓여 있었대요. 수도원주의의 핵심에 놓여 있었다. 아주 중요한 문장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찾으려는데 지금 믿었다가 나오네요.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도 시그널 포인트가 되죠. 뭘 믿었는지 목적어가 이때는 주어보다 중요해지는 겁니다. 수도원의 삶이 이끌어졌다라는 거죠. 더 넓은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희생들은 얘가 동사인가 했는데 뒤에 바이를 보니까 이거는 동사가 아니고 수식어구나 라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기능했다 이 부분이 동사죠. 참회로서 기능을 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대신해서 참회로서 수도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희생이 기능을 했다. 마지막 수도승들은 간주가 되었는데 parallel lives 평행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뜻하는 거겠죠. parallel lives가 그런 걸 이끄는 것으로서 간주가 되었다. 여러분 영어는 한국어보다 진짜 쉬운 게 한국어는 동사가 마지막에 있는데 영어는 처음부터 나오기 때문에 한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근데 구조만 파악하면 뭐하냐고 뒷문장이랑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구조적 독해라고 하는 건데 나무로 치면 기둥과 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둥인 거고 우리는 나무만 보면 안 되잖아요. 숲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지들을 볼 시간이 없어. 이 기둥과 가지를 구분해서 빨리빨리 기둥을 모아가지고 이 숲은 이런 구성이구나를 파악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고 우리가 여태까지 열심히 쌓아온 단어, 독해 실력이 시험장에서 도루묵이 되지 않고 비로소 발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선택지 따로 모아서 공부한다. 손 들어보세요. 지문 49, 선택지 51로다가 선택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위에 다 열심히 해석하고 나서 선택지에서 삐끗하거든요. 평가원에서 선택지 낼 때 5개 중에 2개 완전 아닌 거, 2개는 매력적인 오답, 1개는 정답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완전 아닌 걸 고르진 않는데 요 매력적인 오답에 대부분 걸립니다. 요즘엔 추세가 선택지에 막 키워드 위에 똑같이 생긴 거 적어놓고 엄청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위에가 아니라 아래, 즉 선택지에서 운명이 갈라지거든요. 기출문항에서 풀고 채점 오답 교정하고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요? 선택지만 모아서 공부해야지. 선택지만 모아서 공부해야지. 선택지만 모아서 공부해야지. 선택지가 또 지문에서처럼 주어, 동사, 나머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명사구로 모여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전치사들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수식관계가 헷갈리고 같은 오브라도 맥락마다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씩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설을 쓰게 되고 제목은 특히나 비유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이런 표현 방식 스타일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평소에 선택지 모아서 의미 파악하는 연습해 주시고 5개 중에 2대2대 1로 헛소리, 매력적인 오답, 정답 이렇게 선택지 분류하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이 선택지 공부에서 자신감이 생기면 빈칸도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요즘 빈칸이 상대적으로 쉽게 나오고 순서 삽입이 어려워지는 추세이다 보니까 선택지 분석만 잘해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 부분은 다음번에 알려드리기로 할게요. 자, 정리해볼게요. 사용설명서 어떻게 만들어요? 기출모의고사 풀이한 다음에 처음서부터 풀이 과정을 되새김질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좀 더 시간 분배 잘했겠구나 되돌아보시고 두 번째로 23번, 24번 문제 위주로 마침표 체크해서 주어, 동사 점프업하면서 기둥 연결하기 연습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선택지 의미 파악에 집중해보세요. 이렇게 하루 3가지씩 챙겨가면서 3시간 3주 공부하시면 2등급 실력 금방 충분히 가능합니다. 3주면 기출모의고사 20회 정도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다른 과목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힘들겠다 하면 일주일에 2-3번 공부하니까 주 2회 기준으로 10주 잡으시면 되겠죠.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이나 카톡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시고요. 하루 만에 나에게 꼭 맞는 70분 사용 설명서 받아볼 수 있는 너만의 영어 상담 프로그램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